네,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오늘은 산업 그리고 투자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애널리스트의 시각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준비했고요. 인도에 대한 이야기들 전해주시는 분이죠. 정우창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좀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뵌 지 얼마 안 된 것 맞아요. 같은데 오늘 이렇게 또 얼마 안 됐습니다만 다시 모이신 이유는 지난번 방송 이후에 인도를 다녀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무슨 일로 다녀오셨어요? 출장을 당연히 갔었고요. 네. 보통 이제 제가 출장을 가면 제가 하는 일이 기업 경영진들 만나 뵙고 그렇죠. 네, 기업 네. 분석, 산업 분석한 네, 다음에 네, 네. 인사이트 얻어서 이제 그렇죠. 한국 돌아와서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네. 주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제가 인도를 출장을 가면 이제 기업 경영진들을 만나봐야 되니까 네. 각 기업 경영진들이 계시는 이제 본사로 이제 제가 방문을 기업들을 하는 방문하시는 게 거죠. 이제 일반적인 네. 출장이었고, 네. 근데 이번 출장은 저희 인도 뭄바이 현지 법인에서 네. 50여 개의 인도 기업들을 호텔에 모셔놓고, 아. 네, 또 한 200명의 저 같은 투자자들을 호텔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네. 현장에서 다 해결할 수 현장에서 있게. 다 해결하는 네. 그런 굉장히 효율적인 출장을 다녀왔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더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또 더 재밌는 얘기, 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포인트들이 네. 있어서 이제 리포트 발간했고, 네. 오늘 또 핵심만 또 말씀드리려고 알겠습니다. 나왔습니다. 현지법인에서 마련한 컨퍼런스에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기업인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시고 이제 압축된 내용을 갖고 오늘 이렇게 오셨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지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 나눠볼까 해요. 소비 회복의 기류가 느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어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인도 기관 투자자분들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럼요. 그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축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일단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투자 컨퍼런스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컨퍼런스에 참석하셨는데 아무래도 현재 방문하셨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가지고 오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진도 찍는 거 좋아하시니까 또 맞아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그 이야기를 좀 시작을 그래서 해볼까요? 본격적으로 이제 컨퍼런스에서 제가 느꼈던 네. 꼭 알아야 되는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가볍게 사진으로 좀 네.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나오네요. 예, 네. 지금 나오고요. 그러니까 제가 갔던 곳은 또 뭄바이입니다. 네. 이번에 전체 인도는 제가 8번째 네. 갔다 왔고요. 인도 뭄바이가 지금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와요. 예,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고요. 네. 그리고 컨퍼런스가 이제 호텔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묵었던 호텔이 인도 뭄바이의 도심부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네.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기업 경영진들과 투자자들을 만났는데 이제 미팅 중간중간에 이제 시간이 나서 이제 호텔 주변을 조금 돌아보면 돌아본 사진들인데요. 네. 먼저 제가 보면 왼쪽 오른쪽을 사진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맨 위에는 제가 이제 뭄바이 공항에 도착을 해서 호텔 가야 되잖아요. 밤에 도착을 했어요. 네.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보통 공항에서 호텔까지 한 15분, 20분이면 우버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날따라 한 40분, 50분 정도 걸렸고요. 비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사진들을 보시면 아직도 공항에서 인도 도심부에 있는 호텔을 가는 길목에 이렇게 배수가 안 돼가지고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잠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왼쪽에 있는 사진 4컷은 호텔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만 가면 인도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의 모습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고요. 보시면 이제 뭐 과일 가게도 있고 그 옆에 이발관도 있고요. 그 왼쪽 밑에는 우리 동남아 가시면 태국이나 이런 데 가시면 뚝뚝 같은 건데 인도도 뚝뚝인데 이름이 릭샤입니다. 그래서 릭샤 택시가 있는데 고장이 났나 봐요. 또 그래서 이렇게 릭샤를 뒤집어서 바로 시장에서 고치고 있고요. 그 왼쪽에 밑에 이제 맨 마지막 밑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재래시장 입구예요. 근데 한국처럼 아직 인도는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 아니면 쓰레기를 이제 수거해가는 이런 거 시스템이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나 봐요. 뒤섞여서 널려 있네요. 다들 재래시장 앞에다 쓰레기 버려놓으면 이제 인도 시청에서 한 번씩만 수거해가는 약간 그런 모습의 모습들이 있는 게 도심 호텔에서 5분 거리에 걸어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그 그다음에 호텔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그죠? 호텔일까요? 아닌가요? 뭐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을 보시면 호텔에서 재래시장의 반대편 차로 5분 거리에
인도에서 가장 큰 럭셔리 쇼핑몰이 있습니다. 아, 쇼핑몰. 그 제가 나마스테 인디아에서 소개시켜드린 네. 시가총액 1위의 인도 유통 1위의 기업이 릴라이언스가 네.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2023년 11월에 오픈을 한 지오 월드 플라자라고요. 아, 네. 인도에서 가장 큰 럭셔리몰이고 쇼핑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여의도의 더 현대 네. 백화점의 한 네. 80% 정도 사이즈. 근데 여기는 명품만 있습니다. 아, 그래요? 푸드코트 이런 것이 없고. 그러니까 사이즈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 지오 월드 플라자 옆에 있는 사진이 이제 지오 월드 플라자 이 건물 안에 있는 인도 1위의 인도 최초의 애플 스토어입니다. 아, 애플 스토어예요? 애플 네, 스토어가 어디서 많이 있고, 본 것 같은 그림이더라고요. 네. 그 이제 지오 플라자 건물 밑에 이제 각종 명품 몰이 이제 입점을 해 있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그 다음 오른쪽인 사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네. 만났던 기업분들 사진. 여기 수상도 보이네요. 네, 제가 있고요. 여기 이 사진에는 인도는 민간 기업들이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병원 기업들이 병원이. 병원이. 네, 한국은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큰 병원 체인 아폴로 병원의 창업자분하고 이제 전무님이 미팅을 하고 사진을 또 흔쾌히 찍어주셔가지고 제가 사진을 넣고 그래서 이 사진들을 제가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인도 제가 8번을 갔지만 항상 인도는 같은 지역에 네. 1960년 우리 왼쪽의 모습 공존해요. 네. 그다음에 2025년의 그러게요. 모습이 공존을 네. 해 있고 이제 갈 때마다 조금씩 이 1960년대의 모습들이 자꾸 2025년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제가 느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1960년의 인도만을 생각하면 투자를 인도에 안 할 것인가? 맞아요. 아니면 어렵죠.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네. 2025년의 인도를 보면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인도 투자에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할 것인가? 에 대한 생각이 나서 네. 가볍게 먼저 사진 보여드리면서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제 컨퍼런스차 방문하신 지역이 사실 인도 내에서 낙후된 지역이라고는 할 수 없는 아닙니다. 지역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명품몰이 있기도 맞습니다. 하고 다만 이제 그 바로 지금 거리에는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60년대 같은 우리나라 6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들도 있다. 다만 이제 가실 때마다 느끼는 건 그 간극이 줄어들고 있고 현대화단 쪽으로 오는 속도가 꽤 빠르다라는 거. 그 기회에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굉장히 사실 인도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선입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이쪽 모습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투자가 꺼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직접 다녀오셔서 늘 굉장히 좀 답답해하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일단 드렸습니다. 컨퍼런스 다녀오셨으니까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뭐 많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많은 현재 기업들을 한 자리에서 만났다라고 하셔서 일단 궁금한 건 어떤 기업들을 얼마나 만나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거 궁금해요. 먼저 네. 컨퍼런스가 이틀 진행이 됐었고요. 네. 이제 제가 이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하루에 미팅이 7개, 8개 그래서 7군데, 8군데 정도의 네. 경영진들을 만날 수 있는 저한테는 아주 절호의 찬스. 진짜 효율적이긴 하네요. 네. 해서 이틀 동안 총 14개 기업 경영진들을 만나 뵙고요. 네. 뭐 제가 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최근에 말씀드리는 뭐 소비재 기업들 당연히 있고 뭐 IT 서비스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여러 업종의 기업 경영진들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별히 좀 기억에 남으셨던 기업들, 뭐 들으셨던 내용 가운데 꼭 요건 전달드리고 싶다는 내용들 어떤 게 있었어요? 예, 여러 가지 인사이트 있는 내용들을 많이 듣고 여러 흥미로운 기업들 많이 만났는데요. 그 가장 흥미로웠던 기업은 그 약간 한국의 제일모직 같은 인도의 대표 의류 브랜드의 CFO, 재무 책임자 분을 만났고요. 미팅을 했는데 미팅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재밌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오늘은 그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의류 회사? 예. 네. 어떤 이야기를 하셨길래? 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먼저 이 레이몬드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기업을 만났는데요. 레이몬드 라이프스타일. 예, 이 기업은 이제 주로 신사복. 그다음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인도 전통 의상. 그래서 제가 작년에 나마스테 인디아 촬영하면서 입었던 옷 중에 이제 레이몬드 라이프스타일의 브랜드도 있고요. 의류도 하고 또 이 회사가 직물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이 이런 전통 의상이나 신사복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가 주 네. 고객인데 또 직물 같은 경우는 도매상들이 또 주 고객이에요. 근데 이 레이먼드 라이프스타일의 CFO가 미팅 중에 한 얘기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는 뭐냐면 이 도매상들이 지난 15개월, 18개월 동안 계속 소비가 안 좋으니까 재고를 줄이려고 주문을 안 했대요. 네네네. 네, 근데 4월 올해부터 이제 이 도매상들이 재고가 이제 완전히 줄어들었고 소비 회복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도매상들이 이제 주문을 활발히 넣고 있다라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나마스테 인디아나 아니면 최근 방송을 인도 관련된 방송을 통해서 인도 소비가 살아날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 정부가 소득세 인하라든지 이런 재정 정책 펼치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 인도 중앙은행의 쌍끌이 소비 진짜 효과가 발휘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나보니까 이제 바텀업에서 기업단들이 뭔가 회복되는 이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기업들이 소비재 기업들이 제법 많아서 이제 확실히 올해 하반기는 인도 소비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직물을 떼다가 뭔가를 만들거나 또 그걸 재판매하는 도매상들이 이제는 그동안 좀 긴축하면서 뭔가 덜어왔던 재고를 다 비워냈고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쌓기 시작했다라는 건 분명히 소비가 회복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요인이다라는 이야기를 주셨고 이때까지 저희가 인도에 대해서 이제 소비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었는데 그게 좀 현실화되고 있는 국면인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느낌을 갖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한 대표 소비재 회사들의 실적을 보면 확실히 과거 1년간 쭉 보게 되면 계속 시장의 기대치를 못 미치는 다소 아쉬운 실적들이 많았는데 이번 분기에는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대치를 상회하는 매출이라든지 이익률을 기록하는 회사들이 뭐 릴라이언스라든지 아니면 인도 1등의 보석 회사인 타이탄 컴퍼니라든지 그리고 지난번에 인도 뷰티 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호나사 컨슈머라는 이런 화장품 회사들도 실적들이 상당히 잘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확실히 위에서 밑에서 같이 소비 시장은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올해 하반기부터 훨씬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뭔가 좀 온기가 도는 것 같은 소비 시장에 대해서 현지에서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기관 투자자분들도 많이 만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뭐 저를 포함한 한 200명의 이제 인도 기관 투자자들이 참석을 했고요. 이제 미팅 7개인데 미팅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티타임이나 아니면 점심, 저녁 시간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뭐 투자자들이 워낙 뭐 투자 성향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뭐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다르기 때문에 뭐 전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인도 하반기는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비 시장도 회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특히 실적이 안 좋았던 인도 여러 섹터의 회사들이 되게 많았는데 올해는 이제 낮은 기조 등으로 인해서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에 되게 긍정적이었고요.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 중에 하나는 이런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것과 함께 인도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투자할 수 있는. 지갑이 계속 도와주고 있다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료가 뭐냐면 그 인도에 있는 기관 투자자 중에서 투자 기간이 1년 이상의 뮤추얼 펀드 투자자들의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현금 금액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가지고 있는 현금들이 계속 늘어나요. 우상향하는 그래프예요. 그 뜻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그만큼 지갑이 두툼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식을 살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인도 뮤추얼 펀드 기관 투자자들이 지갑이 두툼해지고 현금이 계속 보유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인도 개인 투자자들이 장롱에 놓았던 현금 가지고 있던 금 팔아서 주식시장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인도 개인 투자자들이 인도 기관 투자자들한테 돈을 얼마나 넣고 있나 매월 2016년부터 쭉 매월 이제 뮤추얼 펀드에 돈을 넣는 소위 말하는 적립식 펀드라고 보시면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서 넣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역시 이것도 우상향축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데 돈을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그 지갑이 두툼해지고 있기는 한데 이게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쪽으로 얼마나 더 돈을 실을 만한 여유가 남아 있을까?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시작되었구나.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 본 자료처럼 인도 모든 가게가 이제 가게 자산이 있잖아요.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보험도 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아직도 가계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네요. 4.8%? 네, 4.8. 한국이 7.2고요. 네. 뭐 미국은 20% 이상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인도도 주식시장에 돈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넣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국면이다. 네. 시장에 되게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이 얼마나 좋은가. 그렇죠. 그리고 펀더멘탈이 좋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가. 네, 지금은 인도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도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말한 수급. 주식을 살 수 있는 지갑도 계속 두툼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인도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펀더멘탈도 좋고 들어올 돈에 대해서도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고 그 돈을 집행하는 주체들의 시각도 긍정적이고 우리는 그럼 그 안에서 뭘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액션에 대한 답을 좀 주신다면.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안타깝게도 개별 주식은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 개별 주식 투자를 못 하시죠. ETF나 이제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ETF 같은 간접 투자를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최근에 이제 많은 ETF 인도 관련된 상품들이 출시되었지만 저는 이제 소비재 소비시장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소비시장 회복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재 관련된 ETF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 ETF처럼 우량 인도 소비재 주식을 이제 지수로 만든 이런 ETF에 투자를 하면 충분히 뭐 우리 하반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인도 소비재 시장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기서 이야기 드리는 건 사실 뭐 오늘 내일 이번 주 다음 주 보세요 이런 이야기는 아닌 거잖아요.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 내에서 뭔가 또 온기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긴 시각에서 한번 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라는 의견 드리는 거니까요. 네, 인도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소개드린 ETF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도 시장은 사실 뭐 저희가 선입견도 있기도 하고 정보도 많지 않기도 하고 투자의 방법도 제한적이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또 정우창 수장님 종종 나와주셔서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시니까 저도 다음 시간에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데일리 라이브 2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